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 곳곳에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거세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동풍이 불어들고 있는 동해안 지역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낮 동안에는 비가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는 또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낮 동안에 별다른 비 소식 없겠지만 밤사이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아침 기온은 19.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5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4도, 경주와 포항, 영덕이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시작되면서 내일 오후면 그치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일 영덕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어제 합동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새벽 3시 20분쯤 영덕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인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고 점포 79곳이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형 화재가 발생한 영덕시장 인근에 임시시장이 마련됩니다. 영덕구는 추석 명절 전까지 영덕시장 인근 폐교인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컨테이너 등을 이용해 임시 상설시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근 50,000변 주차장에서 임시 영업시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한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책임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음식점.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각인데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매출은 90% 이상 줄었습니다. 결국 종업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하루하루 갈수록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또 다른 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손님 위주였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입어 메뉴까지 바꿔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점심시간에 장사 조금 하는 그것뿐이에요. 거의 대출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생계를 유지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을 닫는 음식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 시내에서 폐업한 일반 음식점만 454곳. 올해는 이미 지난달까지 480곳 넘게 문을 닫아 폐업률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영업 중인 자영업자들도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 업주들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간과 인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책임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제한 때문에 장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또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 방침과 같이 유지하되 추석 연휴를 대비해 특별 방역 대책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항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터미널과 관광지,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출입자 명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포항시와 청송군, 경주시와 영천시 등에 응급복구비 32억 원을 지원합니다. 합동조사에서 포항시는 주택 189가구와 농경지 유실 등 54헥타르, 8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포항 전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면봉산과 보현산 인근 경주와 영천, 청송은 국고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많은 이재민과 공공시설 등의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에 포함됐다고 경상북도는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유실됐던 울진의 교량들이 2년 만에 모두 복구됐습니다. 울진군은 울진읍과 근남면, 매화면, 북면 등에 위치한 태풍 피해 교량에 대한 복구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량 건설 공사는 태풍 미탁의 재해복구 사업으로 사업비 75억 원이 투입돼 1년여간 진행됐습니다. 경주시 의회 이동협 의원이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가정에 1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후속 절차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데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한편 경주 지역의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1,900여 명으로 경주시도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서원 그리고 병산서원 일대에서 세계유산축전이 9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안동의 세계유산, 인류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한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의 가치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겸암 유은용 선생이 학문을 닦던 빈년정사. 옛날 손님을 맞이하고 차를 대접하던 양반가의 문화, 젖빈 다래가 시연됩니다. 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손을 모으는 공수부터 차를 마시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가슴 높이에서 색을 보고 턱과 입 부분에서 향을 맡고. 자, 보통 향 맡을 때 코에 갖다 대는데 음식은 절대 코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한 모금. 6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저희들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예전 정치를 지금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차를 마시니까 옛날로 돌아온 것처럼 좋았어요. 하회마을 만송정에서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실력파 여성 국악인들이 펼치는 매력적인 국악 퍼포먼스 등 대한민국 공연 관광 쇼케이스가 축전 기간 토, 일, 주말 동안 계속됩니다. 주말밤 열린 선유 줄불놀이는 낙동강 하늘로 줄불이 오르고 부영대에서 낙화가 떨어지는 등 양반놀이 문화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선유 줄불놀이는 오는 8일 개막식 밤과 11일 토요일 밤에 다시 공연됩니다. 봄날에 벚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이었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꼭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하회탈 탄생 설화를 바탕으로 한 무용극 로터스 러브가 부영대를 배경으로 공연됩니다. 도산서원에서는 매일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과 함께 유생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도산서원의 하루가 펼쳐지고 병산서원에서도 유성룡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극 풍류병산 등이 이어집니다. 세계유산축전은 무용국 로터스 러브를 비롯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9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서 방역 메뉴를 철저히 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성원 바랍니다. 하회마을 반낭고택의 한글 문화 전시회는 안동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 조리스 음식디미방 그리고 독립운동 내방가사 등 옛 한글의 모습과 목판, 고서 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하회 구곡길 라디엔티어링은 오는 11일에 퇴계 선생의 사색길을 걷는 특별 라디엔티어링은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이달 말 마감됩니다. 지금까지 포항 13,000여 건, 구미 1,200여 건, 안동 4,100여 건을 포함해 6만 5천여 건, 197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가장 많고 도소매업,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6만 개 업체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 달 사업비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3%대를 이어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35로 7월보다는 0.4%,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 상승했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한 가운데 작황 부진 등으로 과일값이 28.5% 뛰었고 채소는 10%, 기름값 상승에 따른 교통비도 11.1%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올 상반기 경북도 방문객 수는 7,50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 수가 1% 감소한 데 비해 큰 증가세를 보인 수치입니다.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3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청도, 예천, 경산, 경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풍이 불어들고 있는 동해안 지역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낮 동안에는 비가 모두 그칠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상에서는 또 다른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는 낮 동안에 별다른 비 소식 없겠지만 밤사이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아침 기온은 19.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25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4도, 경주와 포항, 영덕이 2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시작되면서 내일 오후면 그치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